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선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첫 번째로 열어볼 뚜껑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오늘 무려 17개 증권사에서 어제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에 대해서 관련된 보고서가 쏟아졌는데요. 네. 특히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5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네, 네이버 오늘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 넘는 강세 보이면서 17만 8,5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전날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성적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 매출이 2조 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쪽을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은 5.6% 줄어들면서 3,302억 원이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네이버가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매출이 2조 원을 넘긴 것은 21년. 이 라인이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한 이래 처음 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오늘 증권사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보고서가 쏟아졌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개 증권사에서 6개 증권사에서 어떤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대거 낮췄습니다. 시장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한 3분기 실적을 냈지만 일전에 이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내린 커뮤니티, 이 포쉬마크의 인수, 여전히 그 우려감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춰 잡은 건데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그 증권사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네이버가 포쉬마크의 성장성을 극대화하고 이 수익성을 개선해서 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전략, 그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진율 개선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인수로 내년도 수익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기존 목표 주가였던 35만 원에서 오늘 25만 3천 원으로 대폭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은 메리츠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21만 원으로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메리츠증권에서는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이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보고했지만 이 포쉬마크 효과로 마진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 내년 3, 4분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유안타증권에서는 종전가에서 무려 35.6%나 하향 조정을 하면서 2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포쉬마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우려감을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일치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그 우리나라 기업을 미국에 소개하는 그 업체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서 포쉬마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이용자 수도 좋고 워낙에 경쟁률이 많은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평가를 했는데요. 과연 그래도 네이버가 인수를 한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포쉬마크 기대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어요라는 걸 좀 보여줘야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좀 밸류를 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좀 반등을 모색해 볼 만한 좀 좋은 이야기를 한 증권사도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 포쉬마크를 우려했고 무엇보다 보여져야 할 게 수익성 개선인데 그 개선이 조금은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가장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 두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긍정적 시그널을 네이버에서 찾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과 함께 볼 텐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이 스트롱 바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이 해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시점이라며 일본 B2B 시장 진출, 또 지홀딩스, 소프트뱅크와의 시너지 효과가 시작됐다라는 점을 주목해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요. NH투자증권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제목과 함께 서서히 이제는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경기 둔화 영향으로 이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더 이상 하락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신규 사업인 핀테크 또 콘텐츠 매출 성장은 여전히 양호하고 또 수익성까지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3년 이렇게 전체 영업이익은 성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NH투자증권에서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어쨌든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 그동안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던 네이버의 주가 오늘장에서는 5%, 6% 가까운 상승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움직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양봉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확인해봤었던 유진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25만 3천 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기준으로 한 40% 넘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 주주분들은 조금 더 특히나 이제 포시마크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한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신규 브랜드로 성장 동력 업이라는 제목과 함께 4만 5천 원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한섬 옷을 참 좋아하고요. 그쵸, 어울릴 것 여성분들도 같아요. 예, 사주세요. 한번. 많이들 입으실 텐데 사실 그동안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오늘 주가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 한섬 2.34%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26,2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일단 제로 코로나, 특히 중국 봉쇄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화장품을 떠나 이러한 의류 업계에도 전망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한섬에 대해서도 6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내년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3개 증권사에서 하향 조정을 했고 오늘 살펴볼 증권사는 일단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신한투자증권의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섬이 광고비 부담은 있었지만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매출 호조를 어느 정도 보였는지 실적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꺾였습니다. 이 이유는요. 광고 판촉비가 예상보다 늘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예상치 대비 10% 정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회색 그래프에서처럼 매출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는데요. 다음 그래프에서 카테고리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하늘색이 온라인이고요. 그 아래 파랑색이 오프라인인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성장세가 강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임과 마임 등 이 여성 의류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깝게 증가를 했고요. 남성복에서도 무려 두 자릿수인 17%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랑방블랑이라든지 이 아워 레가시 등 신규 브랜드가 론칭되면서 이로 인한 광고 판촉비가 전년 동기 대비 30%까지 증가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쪽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며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밑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광고비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판촉비가 늘어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4분기는 이런 의류주의 좀 호황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연말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4분기는 시장 우려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고요. 4분기에도 수입 의류 브랜드가 신규 론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서 하반기 매출과 이익이 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큰 폭의 증가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그 재고 우려는 어느 정도 덜어내도 좋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재고 이 증감률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렇게 재고 증가 우려가 큰데 반해 이 지난 4, 5년간 의류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이 재고 평가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관련 비용 이슈가 사실상 우려하는 것만큼 불거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판단을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들어와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러한 재고도 덜어내도 좋고 무엇보다 겨울엔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겨울 옷값이 아무래도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의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신규 론칭하는 브랜드가 뭘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걸로는 그 랑방 골프라고 해서 골프 라인을 신규로 론칭한다라는 얘기 듣긴 했는데 명품 라인이 또 론칭이 굉장히 되네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또 신상 참 좋아하는데 궁금하고 중요한 건 재고 관련 비용 이슈는 좀 워워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한섬 하면은 아울렛이 있고요. 또 한섬 팩토리 아울렛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한섬은 팔고 세일해서 또 팔고 팔고. 해도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사러 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죠. 한섬의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울렛에서 조금 더 싸게 하면 금방 너무 가서 살 수 좋죠. 있을 것 같은데 그 할인폭이 조금 아쉽다라는 소비자 마음에서의 입장 전달 한번 드리겠고요. 한섬의 주가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움직임들이 연출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았고요. 좀 한 번에 쭉쭉 떨어지는 날들이 많아서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아쉬웠던 주가의 움직임, 최근에는 바닥권에서의 다지기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고 양봉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주가가 3거래일째 연속 오르긴 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비해서 무려 상승 여력이 70%나 된다라는 거,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한섬,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소비 많이 할 테니까 주가도 좀 빨리 회복해서 우리 주주분들 웃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섬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